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옛날로부터 행복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으로 또 그렇게 밝혀왔는데요.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추구한다면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 자체가 목적이라면, 삶의 목적이라면 행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얻었다 싶으면 그것을 또 잃어버리고 또 행복치 못하고 또 다시 행복을 찾아 나서고 그래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 그리고 불안, 우울증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고 자살률도 높죠. 그리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역대적으로 가장 우울한 미국인 해서 지금 2023년 조사에 의하면 29%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우울증은 여성일수록 우울증이 더 호소하는 율이 높습니다. 22%의 미국인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죠. 조사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을 찾는 75% 내지 90%의 환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연관성 질환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급성 스트레스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스트레스, 긴장, 불안, 불면 이런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 몸의 내분 빈계와 면역계의 균형이 깨어지게 합니다. 평안하게 몸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아주 망가지는 것입니다. 건강은 굉장히 나빠지고 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죠.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아주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감정들 가지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면 그것은 내분비계와 면역계의 균형이 잘 조절되게 합니다. 그래 호르몬이 잘 또 균형지게 나오게 하고 면역이 강화되고 잘 조절되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시스템이 아주 잘 평안하게 잘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게 되고 질병이 있던 사람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스판테니어스 레미션이라고 하는 아주 알려진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뇌과학자인 브랜든 오리건 박사하고 칼 허시버그 박사가 대부분 암 환자들 또 다른 환자들을 병원에서 불치로 판정받았던 환자들을 그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례들을 3,500건이나 조사를 해서 이 스판테니어스 하면 자발적이라는 뜻이죠. 레미션 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자발적 회복, 스판테니어스 레미션이라는 책으로 발간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상당히 중요한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여러 병원의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공통된 점을 보여줍니다. 거기엔 특별히 긍정적 감정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긍정적 감정이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병을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더욱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 긍정적 감정, 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것이 면역 체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 T임파구라든지 면역 세포들이 줄어들고 생성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은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면역이 강화되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닥터 리버 이분은 로마린다 대학교의 제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의 발견들은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회복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도구인 것을 보여준다 하면서 리복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 감정들은 우리 몸 안에서 양약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원천이다. 긍정적 감정들과 행동들은 우리의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예, 아주 양약을 만드는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적 감정, 예, 희망, 감사, 기쁨 이런 것은 아주 양약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죠. 이분이 CNN 인터뷰한 그런 모습 영상이 나오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began with 5 people in a Mumbai park in 1995 has spread to more than 5,000 laughter clubs in 50 countries, like Korea, Israel, and Germany. You don't need any sense of humor to laugh. You don't need to be happy in order to laugh. In fact, when you laugh, you develop your sense of humor, you develop joy within yourself. More than that, Vitalia says the breathing and laughing of laughter yoga will improve your health, even if you have to fake the laughter. It's a claim backed up by Lee Burke at Loma Linda University. Burke has spent more than 30 years studying how laughter affects what's going on in our bodies. Burke has found laughter decreases stress hormones, improves our immune system, and boosts endorphins. 예, 여기 보시다시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라든지 에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면은 그 면역이 정강되죠. 강화되고 엔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그 역시 그 면역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Those are the brain chemicals associated with the runner's high. Exercise and its good effects on health have become widely known. I mean, I think no one would disagree with that now. Is that what we're going to get with laughter? I'm thinking we may get there with the same sort of prescription for laughter of maybe 30 minutes a day, 3 or 4 times a week, if not more. Sounds like a pretty good prescription. It's enjoyable. 마치 운동을 일주일에 서너 번 하면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듯이 웃음을 서너 번 한 30분씩 웃으면 굉장히 이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In a study of heart patients, Burke asked one group to choose half an hour of comedy daily. Some chose the sitcom Friends. Given my lifelong search for irony, you can imagine how happy I am. Others received the same medical care without the comedy. The group that laughed required fewer medications such as beta blockers and nitroglycerin. Most striking, over the 12 months of the experiment, only 8% of the group that laughed suffered a second heart attack, compared with 42% of the control group. Yeah, if you are 수술을 받고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1년 동안 한 그룹은 계속 매일 이제 코미디를 보도록 하고 한 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코미디를 본 환자들은 놀랍게도 8%밖에 다시 재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환자들은 42%나 다시 하드어택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Of the control group. yeah, if you or I had discovered a medication that did that, we'd be on our way probably to Stockholm or in Sweden. You'd be getting the Nobel Prize. Even the anticipation of laughter produces some of the same beneficial results, offering evidence of what Burke calls the biology of hope. 그것을 약으로 웃음을 약으로 만든다면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만으로 아주 좋은 똑같은 그런 영향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Even the anticipation of laughter produces some of the same beneficial results, offering evidence of what Burke calls the biology of hope. 예, biology of hope. 그러니까 희망의 생리학. 그러니까 미리 바라보고 희망하고 이게 플래시보 효과, 위압 효과하고 다 연관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좋게 좋아질 것이다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호르몬, 치유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분비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치유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에게 기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캔더스 포트 박사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70년대 일을 하면서 엔돌핀 수용체를 발견해서 아주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기 감정의 분자들 하는 책을 펴냈는데요. 1970년대 초 세포 표면에 몰핀을 닮은 엔돌핀이라고 알려진 분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발견. 야구 글러브, 행복하게 느끼게 만드는 엔돌핀 분자가 수용체에 완전히 맞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전에는 우리 감정을 우리 뇌에서만, 뇌세포만 감정을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온몸에 감정 분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엔돌핀 빨갛게 생긴 이것이 엔돌핀 분자인데요. 그 밑에 오피에이트 리셉터로 해서 이것이 엔돌핀 분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아서 딱 들어가게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왼쪽에 파란색 도파민 분자를 받아들이는 도파민 리셉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딱 맞게 되면 이제 도파민, 아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또 슬픔을 느끼게 되는 분자가 있고 수용체가 있고 그래서 온몸에 심지어 우리 뼈 속에도 모든 우리 몸의 세포에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몸에 마음이 있고 마음에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제 논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Look Beyond and Rejoice 해서 넘어보고 기뻐하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영적인 계획.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주 질병의 중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이 그걸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감정적으로 변하고 의미가 변하고 이런 설명인데 이렇게 밑으로 보지 않고 그런 나쁜 쪽으로 보지 않고 위로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을 선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 보면은 위중한 질병이나 만성 통증을 볼 때 그 고통, 죽음, 장애 이런 안 좋은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평가하기를 해석하기를 상실감, 위협을 직면한 통제불능, 무력감, 무의미, 가망이 없음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은 그 자체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아주 두려움이라든지 뭐 신경과민 이런 안 좋은 감정은 많아지고 기쁨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좋은 감정은 아주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심신으로 건강이 아주 악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각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언어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감정적으로 아주 좋지 않게 반응을 일으켜서 심신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런 나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보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넘어보고 기뻐하라 치유 모델 5단계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이런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의미를 새롭게 이제 구성하고 유익한 점들을 바라보고 좋은 점들, 질병과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때 또 그 자체가 감정적으로 아주 좋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심신으로 긍정적인 건강이 좋아지고 또 시각화를 하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화와 언어화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각화와 언어화. 이것은 더욱더 강력한 또 치유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프로그램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책에 소개된 제리라는 34세 남성이 있는데 그런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장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지내왔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 생에 일어날 필요가 있었던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것은 내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일 것이야. 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하반신 마비 장애자가 되었는데도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거의 장애, 이런 사건, 고통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산모의 그 해산의 고통, 그 큰 고통을 겪어도 아기를 안게 되면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아기를 다시 안 낳을 거로 생각했지만 다시 그 완전히 그런 큰 고통을 잊어버리고 아기를 다시 낳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신이 고통을 통해서 겪었던 그 고통, 어려움보다도 얻은 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 감사하게 되고 그것은 꼭 일어나야 될 일로 생각하게 되고 좋은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불치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10대와 20대에 겪으면서 보통 뭐 가족이나 보통 사람들 평생 동안 고통 겪는 모든 고통의 한 4배 정도는 내가 이 기간에 겪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기한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런 느낌을 갖게 됐을 때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제 10년 동안의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값싸게 제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통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되니까 그래서 고통, 통증은 우리의 감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하면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지게 되고 그러면 즐거움이 크면은 통증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치즈키 도시타카 내일을 바꾸는 3분 연습의 습관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3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감사하고, 둘째는 미래의 꿈을 꾸고,
셋째는 현재를 설레며 산다. 예,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 꿈을 꾸고 현재를 설레며 산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심리학자 해롤드 그린발드 박사는 The Happy Person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불행한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고통을 겪었고 좌절하였고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행복한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서 온 불행한 환자들과 마찬가지 문제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한 것은 그들이 불행한 일들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그들의 행복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들이 왜 똑같은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들이 왜 달랐느냐 하면 그들은 불행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기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은 종종 치명적인 사고라든지 이혼 등 가장 심한 감정적인 또는 신체적 위기, 고비 가운데서 그들은 행복해지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야를 재점검하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기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 위치, 로커스 컨트롤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통제하는 중심이 사람 안에 있는 거하고 사람 밖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외부에 통제 위치가 있다 보는 사람은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신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이 자기의 삶을 통제한다,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아주 슬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죠. 성찰하고 고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통제 위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약하고 내부적으로 통제 위치가 있다. 내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두 사람, 프랭크 미스 그리고 닥터 폴 메이어는 이렇게 Happiness is a choice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행복은 선택이다 하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울증 환자 치료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미국 전역에 한 25 우울증 치료센터를 설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쁨과 당신은 어려움을 대항하는 무적의 주체로 만들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쁨, 그리고 당신 자신은 어려움을 대항하는 무적의 주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무적의 주체로 만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브레슬로 스터디라고 북가주에 있는 브레슬로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약 8천 명 대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9년 동안 사망자 수를 헤아려 봤더니 행복하다 한 사람들이 100명이 죽었다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답했던 사람은 15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건강뿐 아니라 수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글 하나 보실까요? 잠폴린 박사, 이분이 신학과 교수신데 밤모섬에서 만난 그리스도란 책에서 본인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양로원에서 다른 세 할머니들하고 같이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어머니를 방문하면서 똑같은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화가 나서 어떤 할머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 조건도 많고 음식이나 친구 뭐 여러 가지 매사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항상 명랑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도 늘 인사하고 뭐 일이 좀 잘못됐을 때라도 간호사의 노고에 칭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아름다운 햇빛에 관심을 두고 의사에게 칭찬하고 항상 밝게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데 사는데 어떤 할머니들은 항상 행복하고 어떤 할머니들은 항상 불행한가 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가구가 어떻게 놓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작 관계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의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더 이상 말을 잘 듣지 않는 팔다리를 탓하며 지낼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 말 잘 듣는 팔다리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안 좋은 문제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 상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선택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한숨을 쉬면서 지낼 수 있지만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 먹는 만큼 행복하다. 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을 우리가 먹는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LA에서 했을 때 한 젊은 여자 한의사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LA 한 상점 주인, 여자 주인이 이 한의사에게 어려움을 계속 토로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투자했는데도 불행하게 입지 장소가 좋지 않은 상점을 분양받았는데 고객이 적어서 정말 그만둘 수 없고 계속 할 수도 없는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여러 번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가게 주인들하고도 아주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아주 삶 전체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한의사가 이 여자 주인에게 행복은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으니까 그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 또 창조적인 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말의 힘을 강하게 이제 알려주고 항상 부정적으로 향하는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힘들어하는 하루하루를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임을 알려주면서
매일 성경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가도록 그렇게 거듭 당부했사옵니다. 그리고 매일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상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점점 더 성숙하고 가게도 더 발전해 나가는 미래의 모습을 시각화, 미리 상상으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이 상임 여주인은 그 말을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고객들하고 이웃들에게 더 밝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고객이 점점 증가하고 그 상임 주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평안하고 기쁨을 되찾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 주인이 이 한의사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당신은 나와 내 가족을 살렸으니 내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부자 동네에 자살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부자 동네에 자살이 많을까요? 빨간 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남들과 비교하는 그릇된 습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교 의식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았고 특히 소득을 비교하는 사람은 질투심 때문에 2배나 더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 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부족하게 느끼고 피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는 보면은 이 dark contrast 했죠. 어두운 비교입니다. 이것도 아주 행복한 장소에서의 자살률이 높은 역설을 말하는 거죠. 이 연구도 보면은 도표를 보시면은 그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히려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아주 못 살고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자살률이 적어요. 이것은 뭐 이 국가법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여러 주를 또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뭐 잘 살면은 자살하지 않고 못 살면 자살 많이 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는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 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돈만 생기면 행복할 것이다. 또는 성공적으로 일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행복하면 건강이 따라오고 행복하면 결혼이 따라오고 행복하면 친구도 생기고 행복하면 돈도 따라오고 행복하면 일도 성공적으로 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행복이 있으면 다른 것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외부적인 조건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행복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은 실제로 조사 연구 결과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취하라. Hold fast
to what is good. 좋은 것을, 굿한 것을, 좋은 것을 꽉 잡으려 했어요. hold fast.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이것저것 헤아려 보고는 나쁜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꽉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하고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범사에 everything, 모든 것을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그랜트 스터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에 1939년에서 44년 사이에 268명의 남학생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자손들까지, 손주까지 계속 연구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연구가들이 계속 찾은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예,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계속 이 학생들을 2년마다 심리조사하고 5년마다 신체 검사를 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답을 2003년 연구 책임가인 조지 벨런트 박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75년 2천만 달러를 들이고 나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좋은 것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이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련에 대한 성숙한 대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성숙하게 대처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담배, 안 좋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로 대처하지 않고 해로운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등산이라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신앙적인 여행한다든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자신을 성숙시키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한 사람들.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turning lemons into lemonade라고 하죠. 레몬 아주 쓰디 쓴 레몬을 달디단 아주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대처 스타일을 습관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대인관계라든지 행복, 건강이 아주 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만한 삶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해주는 것이 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안 좋은 일을 오히려 좋은 일로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프 힐링 스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신다면 나쁜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반응하고 살아가신다면 이러한 좋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성숙하게 대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보다도 읽어주십시오. 60세가 되었을 때 훨씬 건강하고 성공함. 한 사람도 만성병 환자가 없었음. 시련을 성숙하게 대처하지 않은 사람들 중 3분의 1은 만성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네, 시련을 성숙하게 대처한 것이 그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설명한 베스트셀러 책인 웰단이란 책이 있습니다. 미국 책인데 이것은 한국 이름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번역됐죠. 이 책은 고래 훈련의 원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대처, 관계, 그것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웰단 세 단계 전략을 보면은 먼저 신뢰를 구축합니다. 서로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다음에 잘못이 발생하면 방향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잘못이 발생되면 평행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래가 그렇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걸 처벌하고 야단치고 하지 않고 방향 전환, 좋은 쪽으로 원래 목적하는 대로 옮기는데 방향 전환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동기부여 전문 강연자인 키스 헤럴은 어렸을 때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 유치원에 간 첫날 자기 소개를 하게 되었을 때 말을 많이 더듬었고 아이들이 막 놀려댔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난 말을 못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전화로. 그러면서 근데 좋은 소식을 알려주마. 그랬더니 울음을 그쳤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이제 유치원에 안 가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소식은 너가 시도를 했다는 거야. 난 너가 자랑스럽다. 당당히 시도를 했고 최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훌륭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야.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넌 정말로 용감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어머니가 재전환 전략을 했습니다. 안 좋은 것에서 좋은 쪽을 보고 말했을 때 부정적인 말을 그 친구들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말을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갑자기 말더듬이가 아니고 도전을 헤쳐나가는 아주 힘 있는 용감한 소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고 희생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변해갔습니다. 엄마의 이러한 칭찬하는 항상 긍정적인 말이 자신을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 강연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나온 자신의 생애에서 만족한 일만 기억하는 사람들이며 불행한 사람은 그 반대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기와라 사쿠타로.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만큼 단순하게 우리가 그 결정, 선택만 잘하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또 느끼신 것, 깨달은 것, 또 이런 것을 좀 적어 보시고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실습,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하시고 시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강의가 그냥 지나가고 또 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